감사를 하는 거야, 결산을 해주는 거야, 다 갈겨주겠다. 과장님, 왁구가 안 맞는데요? 이게 정말 슬프죠. 왜 매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는 겁니까? 같은 질문을 5년째 받고 있는 회사 담당자 빡쳐서. 나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카운턴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배트맨 벤 애플렉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회계사예요. 2016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제가 2015년에 이제 회계사 합격하고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2년차 때 이 영화가 개봉했어요. 딱 어그로가 끌리잖아요. 어카운턴트, 영어로도 디 어카운턴트라고 해서 회계사 이야기인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 영화관 중에 하나의 극장을 하나 대여해가지고 단체로 저희 본부가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진짜로. 저희 동종업계 사람이 나오는 영화니까 함께 한번 보자고, 그런 식으로 본부장님한테 전체 메일이 오고 영화관 전체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맥주랑 다 가지고 갔었거든요. 봐봐, 이 포스터 보면은 어그로가 끌리잖아요. 악당의 천재 회계사, 그를 잘못 건드렸다. 이것만 보면은 회계사가 기업의 비밀을 파헤치고 부정을 파헤쳐서 정의와 싸우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총 들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회계, 감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총 들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액션 영화예요. 그냥 액션 영화인데 어그로 끌려가지고 회계법인 사람들이 다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있고 나서 회계사들이 낚여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명대사가, 회계사들이 진짜 몰려와가지고 곱창이 났어요. 이게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아니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나가서 하는 대사들로 다 차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별 명세서 좀 주세요. 과장님, 왁구가 안 맞는데요? 이게 회계사 개그예요. 회계사 아닌 분들은 약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보시면은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별 명세서 좀 주세요. 일단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사라는 거는 돈과 관련된 일을 다 하는 건데, 가장 메인 업적은 이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사가 뭐냐, 그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냐, 뭐 자산이 얼마 있냐, 부채가 얼마 있냐, 현금 흐름이 얼마 있냐 라는 것을 회사가, 저희는 매출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벌어요, 그 중에 비용은 300억 썼고요, 저희는 700억이 남는 회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믿죠. 근데 회계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장이 맞는지 검토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요? 그럼 매출 1000억이에요? 이 자료 줘봐요. 진짜 1000억이 맞는지 보게.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자료도 주시고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계약서도 주시고요. 상대방한테 인도할 때, 공장에서 출고될 때 서류도 주시고요. 거래 명세서도 주세요 라는 식으로 거래 건별로 확인을 하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뭐 샀는데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이거 실제로 이만큼 들어간 게 맞아요? 뭐 인수증 줘보세요, 매입 세금 계산서 줘보세요, 거래 명세서 줘보세요, 계약서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과 비용이 맞는지, 그리고 자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재고 실사도 많이 하거든요. 1월 1일 되면은 회계사들이 전국으로 쫙 흩어집니다. 펼쳐져서 각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재고 자산이 실제로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재고 실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무제표가 실제 그 매출액이 얼마가 맞는지, 주석 사항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회계사 역할은 이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라고 KS 마크를 찍는 역할이라고 간단히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별 명세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뭘 하냐, 어떻게 검토를 하냐 라는 거는 한 회사당, 뭐 회사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회사에 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조작됐는지 보기 위해서 3일에서 5일 정도를 그 회사로 직접 가서 증빙 다 까보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 재무제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재무제표가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만들었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별 명세서, 이게 뭐냐면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근데 이 기초자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눈, 코, 입이라도 붙여서 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슬픈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국이고 회계도 동남아보다 더 하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꼽는 금융 회계 후진국이에요.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댓글이거든요. 보면서도 조금 씁쓸하네요. 회계사가 필드에 나올 때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놨다. 정말 슬프다. 자, 두 번째, 과장님, 왁구가 안 맞는데요? 이게 정말 슬프죠.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별 명세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비지가 온 거예요. 가비지. 저희는
받을 수는 있어요. 뭔가를 받는데 그게 인포메이션의 형태를 취한 자료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보통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갈비지예요. 갈비지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1000억입니다 라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요? 1000억 명세서를 주세요. 딱 1000억 명세서를 받아봤어. 근데 명세서에는 800억밖에 없어. 그때 하는 말이, 과장님 왁구가 안 맞는데요? 왜 매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는 겁니까? 같은 질문을 5년째 받고 있는 회사 담당자 빡쳐서.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회계사가 정말 일이 많아요. 왜 일이 많냐, 이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하나의 보고기간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이 12월 31일 되는 순간 이 결산이 완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요. 근데 이 기한이, 제출 기한이 3월 31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회계사가 이제 갈려나가는 기간이거든요. 만약에 이 결산 기간이 뭐 6월 말 법인도 있고 뭐 9월 말 법인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감사라는 게 연중으로 고르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감사라는 게 거의 다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3달 동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회계사 한 명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꾸 저연차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업무가 과중되는 만큼 퇴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 80%가 거의 2-3년 안에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면은 이제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투입되는 회계사들이 바뀌는 거야. 그 회사를 처음 나가면은 감사를 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매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다 매출을 하고, 매입이나 매출 처리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런 걸 인터뷰를 하는데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나갔는데 다음 연도에 다른 사람이 나가.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를 할 거잖아요.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지. 왜? 매년 담당 회계사가 바뀌는 겁니까? 우리 회사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만 하죠. 이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같은 질문을 5년째 받고 있는 회사 담당자 빡쳐서,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야. 자, 다음 대사로 넘어갈게요. 주석을 제시해달라는 주인공에게 감사핏 깎아야겠네.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자,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재무제표가 뭘까요? 에 대해서 구성 목록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가 뭐냐면은 12월 31일 날 너네 뭐 갖고 있어? 유형자산 얼마 있고, 부채는 얼마 있고, 재고자산 얼마 있어? 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너네 얼마 벌었어? 매출 얼마야? 비용 얼마 썼고? 그러면 이익은 얼마겠네? 를 나타내는 표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잉여금이라는 거는 그 이익이 쌓인 것을 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올해 순이익이 100원이고 내년에 50원이야. 그러면은 이 총 잉여금이 150원만큼 쌓인 거예요. 얼마냐? 그리고 이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했냐? 이 계산서고요. 마찬가지로 자본 변동표도, 자본금, 뭐 이익 잉여금, 뭐 기타 불가손익, 이런 자본 항목들이 1년 동안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자, 주석이 있는데, 회계사가 하는 일은 회사가 이걸 만들고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감사를 하는 일이 회계사가 하는 일이에요. 회사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짜 잘 만들었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얘기의 기초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1번에서 5번까지 얘네들은 회사가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현실 특성상 특히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안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도 진짜 눈코입만 붙이고 거의 가비지 상태로 만들거나 하는 거고, 만든다고 해도 1번에서 3번까지만 만들고 이 주석을 안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 원래 예전에도 이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그 처벌 규정이 더 강화돼가지고 실무적으로 이 주석도 회사가 어느 정도는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감사보고서, 여기 이게 회사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인 저희들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감사 보고서 여기에 적정합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하는 건데, 재무제표 보면은 양을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12월 말 기준에 우리는 얼마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 벌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의 자본은 이만큼 변동했고요. 현금흐름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현금을 얼마 벌었어요, 현금 얼마 썼어요 라는 항목이고, 자 여기서부터 주석이거든요. 자 방금 전까지 이 5개를 봤잖아요. 6번째 주석이, 자 오른쪽에 스크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가 5번이고 여기서부터 쭉 주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나가서 당연히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뭐 숫자를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항목이 이 주석 항목입니다.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매출액은 1000억인데 보통 얼만큼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주 거래처는 얼마입니다 라든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억만큼 어떤 은행한테 빌렸고 이거의 만기는 언제 도래하고 뭐 이자는 몇 %입니다. 자, 진짜 정보는 주석에 있어요. 뭐 원래 사업 결합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항이 있고, 뭐 재고자산이 얼마 증가했고, 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는 이렇고 저렇고, 왜냐면 특수 관계자 간 거래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주석을 쓰는 게 진짜 시간을 많이 쓰는 항목인데, 그 말은 당연히 회사에서 쓰고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회계사가 검토하고 감사하는 게 저희 일인데, 볼까요? 여기 감사피 깎아야겠네. 주석을 제시해달라는 주인공에게. 이게 정말 잘못된 문화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계사 너네들 기득권 아니야? 돈 많이 번다며 니네들이 그것 좀 작성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가검토 위협이라고, 내가 작성한 것을 내가 검토를 해. 그러면은 당연히 적정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석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주석을 제시해달라고 저희는 해야 되는데, 주석을 제시해달라는 주인공에게 감사피 깎아야겠네, 감사보수 깎아야겠네, 이 주석 작성을 당연히 회계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6년 영화이기 때문에 18년 이후로 많이 개선된 것 같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안 좋은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다음 대사 어디다 묻어야 되는 거지? 현금 흐름표 그리던 뉴비. 자, 여기 현금 흐름표, 이 4번째 항목이죠. 이 현금 흐름표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 현금 흐름표 작성해서 주세요 라고 이제 윈연차 선생님이 현금 흐름표를 저연차한테 계정에 대해서 그리라고 하는데, 진짜 못 찾겠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거 어디다 묻어야 되지? 이 상황입니다. 밑에 은행놈들 제발 은행조회서에 쉼표 좀 찍어줘라.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말감사를 하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회사에 금융기관 조회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보내가지고 이 회사의 예금이 얼만지, 그리고 이 차입금, 빌린 돈이 얼만지, 담보가 얼만지, 연대보증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네요. 저 때는 은행조회서에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 10억을 쉼표도 안 찍고 숫자를 쭉 나열해 줍니다. 거기에 하나 둘 셋 컴마, 하나 둘 셋 컴마 하는 것도 굉장한 노가다거든요. 가뜩이나 일이 많고 조회서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 뉴비가 빡쳐가지고 글 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해요. 자, 다음 댓글. 감사를 하는 거야, 결산을 해주는 거야, 다 갈겨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결산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다고 해요. 베네계사 우리 이거 내년에 반영하면 안 될까? 베네플릭이 수정사항을 제시하자. 이게 자, 매출이 회사는 100억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꼭 부정이 아니더라도 인적 오류라던가 실수라던가 뭐 지식 부족이라던가 여러 사유로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를 해보니까 100억 아닌 것 같은데요? 5억은 내년 매출 아니에요? 그래서 95억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100억이 틀렸다고 무조건 수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금액적 중요성 기준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미만이면은 그냥 넘겨도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넘어가 버리면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 이거 내년에 반영하면 안 될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올해 반영 안 하자고 이렇게 얘기 실제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다음 거. 제발 재무제표만이라도 주세요. 3일 필드잡인데 3일째 점심시간까지 자료가 안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통 한 회사당 뭐 다 다르지만 3일에서 5일 필드를 업무를 나가거든요. 근데 3일째인데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이 많이 되고 거의 끝나서 돌아갈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안 준 거예요. 제발 재무제표만이라도 주세요. 저도 몇 번 해봤던 말입니다. 정말 슬프죠. 이 회사가 미뤄지면은 이만큼 다른 회사에 투입될 시간도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후배님들을 보니 제 젊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추고 품위를 지키며 의구심을 가지고 열정과 패기와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피 덤핑치고 계약 마치고 온 파트너. 이 이후로는 감사 수임료를 10% 20%씩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좀 낮다곤 하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회계사들 커뮤니티에 파트너를 욕하는 글이 정말 많았어요. 또 우리 파트너가 덤핑 치고 왔다. 덤핑 친다는 건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수임해왔다는 뜻이거든요. 신입 회계사 와가지고 멋있는 말을 딱 하는데 감사피 덤핑 치고 신입 갈아 넣으려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입 회계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댓글을 썼네요. 다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 다른 회계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네요. 뒤에도 쭉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 회계사 이렇게 일을 하나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